2019년 6월 29일 배우 전미선은 전북 전주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이별에 대해 당시 사건을 믿기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970년에 태어난 전미선은 연극,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견 배우로 활동했습니다. 1986년 MBC 베스트 극장에 산타클로스는 있는가에서 아역으로 데뷔하며 배우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데뷔 초에는 낯가림이 심해 배우로서의 진로를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려고 했지만 건설 현장에서 병원비가 더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섰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회상하며 전미선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살인의 추억, 숨바꼭질, 태조왕건, 야인시대, 제빵왕 김탁구, 육룡이 나르샤 등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전미선의 생전 훌륭한 연기를 기억하며 그녀의 짧은 생을 추모하며 선한 모습을 되새겨봅시다. 특히 MBC 드라마 전원일기에서는 주연을 맡아 수기를 선보였고 제빵왕 김탁구에서는 탁구의 친모 역할로 출연하여 최고 시청률 49.3%를 기록하며 높은 평가를 받은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해를 품은 달에서는 조선시대 최고의 무당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녀는 주술 능력과 카리스마로 가득 찬 연기를 선보였으며 영화 속에서도 돋보이는 존재감을 드러내며 꾸준한 찬사를 받았습니다. 견해를 위해라는 첫 주연 작품 촬영을 위해 부산에 3개월 머물며 그림자인 어진 역할에 몰입했습니다. 동료 배우들은 그녀를 작품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현장에서는 조용히 노력하는 배우로 묘사했습니다. 한때 그녀는 코미디 프로그램에도 출연하여 다양한 방면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는 MBC TV 꽁트코믹의 오늘은 좋은 날 코너에서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역할로 출연하여 색다른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방송사 대기실에서 출연진과 함께 김밥을 준비하며 분위기를 화답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전미선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무대에 도전해왔습니다. 연극 무대에서도 놀라운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18살 때는 연기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2001년 영화 번지 점프를 하다에서 진정한 연기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작은 역할이라도 소중히 여기며 각각의 캐릭터에서 행복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시상식 무대에 올라가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2006년에는 KBS 연기대상에서 조연상을 수상하였으며 2013년에는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에서 여자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4년에는 제34회 황금촬영상에서 최우수 여우조연상을 획득하였고 2015년에는 SBS 연기대상에서 여자 특별연기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녀는 연기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가지고 성장하며 새로운 역할에 대한 도전을 주저하지 않아 진정성 있는 배우로 평가받았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2006년 12월에 펼쳐졌습니다. 그달 촬영 감독 출신인 그녀는 자신의 남편과 영화 촬영 중에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열애 2년 뒤에 결혼하였고 이후 한 아들을 기뻐하는 부모가 되었습니다. 전미선은 자신의 아들에게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번 아들이 영화를 보고 나서 1시간 동안 펑펑 울었다는 일화를 전하며 그의 감수성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랑스럽게 아들이 그림, 미술, 드럼, 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점을 언급했습니다. 과거 인터뷰에서는 전미선이 연기자로서의 열정을 잘하게 된 계기가 자신의 아이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아들을 키울 때 통장에 30만 원밖에 없었다고 언급한 그녀는 아이를 낳지 말았어야 했나 하는 후회와 자책의 감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그런 생각을 반성하며 아이를 가진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고 아들을 생각하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이들이 원하는 연기가 아닌 자신이 진심으로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연기에 몰두했습니다. 전미선은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 그가 이미 결혼한 사람으로 오해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에게 다가갔을 때 그가 이미 가정이 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영화 촬영 중에 남편에게 다가가 영화 촬영이 끝나면 우리 결혼하자며 여자를 소개해줄 것을 부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남편의 호감을 얻어야 연애를 시작할 수 있다고 조언을 했으며 남편에게 외모를 신경 쓰라고 권유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달 후 10kg 이상 체중을 감량한 뒤 다시 찾아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남편과의 첫 만남에 관한 이야기로 소개팅을 주선하기 위해 이상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는 요청에 그냥 제 이름을 말하면 된다며 계약 연애를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달 동안 사귀어 보고 매력을 느끼지 못하면 깔끔하게 헤어지기로 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 매니저에게 물어봤고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연기자로서 그녀를 존경하며 사귀게 되면서 자연스레 결혼할 여자로 생각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미선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들과 남편과 함께 평온해 보이던 이유에 대해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녀의 우울증 공개 후 사람들은 이에 대해 여러 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녀의 이전 발언들이 재조명받았습니다. 과거에는 우울증이 매우 심해져 대인기피증까지 생겨 집에만 있었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남동생이 2015년에 사망하고 어머니가 병상에 누워있던 시기에 우울증이 더 심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015년 SBS 연기대상에서 특별 연기상을 받았을 때 그녀는 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드라마를 하면서 동생을 하늘나라로 보내는 마음을 가졌다고 전해졌으며 누군가는 동생이 떠나기 전에 자신을 자랑스러워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연기에 대해 자랑스러움을 느끼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이를 통해 그녀가 감춰왔던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그녀의 우울증과 관련하여 전미선의 남편의 외도나 파경 등 다른 이유로 추정되던 소문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영화 연애의 내용에서 비롯된 오해로 그녀가 예전에 했던 이야기에서 비롯된 오해였습니다. 지난 6해 동안 그녀는 결혼한 지 6해가 되는 올해 남편과 함께 보낸 시간은 새로운 부부여행을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임신 중에는 남편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로 우울증이 심해져 그녀는 현빈과 같은 잘생긴 배우들의 사진을 찾아보며 마음을 달랬다고 밝혔습니다. 그 후 파경과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고 여러 가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미선 소속사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확인되지 않은 루머와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는 공식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수원왕후는 제가 하고 싶었던 대로 성품 또한 가지고 있었기에 정말로 촬영하고 싶었습니다라며 수원왕후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마지막으로 촬영한 작품은 세상을 떠나기 4일 전까지도 공식 활동을 이어갔으며 영화 홍보 중에도 그녀의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회식이 끝난 후 그녀는 호텔로 돌아가 밤을 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호텔 직원들은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결국 매니저와 호텔 직원들이 그녀의 객실을 확인하러 들어갔을 때 그녀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외부인의 침입이나 타살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빈소가 마련된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는 유족의 의사에 따라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동료 배우들과 많은 인연이 있던 사람들이 조문을 보내며 전미선을 추모했습니다. 최근 경찰은 그녀의 가족 중 한 명이 유명한 사고로 사망하고 어머니가 병상에 누워있어 주변에 우울감이 감돌았다고 전했습니다. 그 결과 예정되었던 공연은 취소되었고 관객들에게는 그녀의 심각한 사정으로 인해 공연이 취소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은 공연을 앞두고 있던 시점에서 큰 충격을 주었으며
그녀는 새로운 드라마 출연도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전미선의 선행은 뒤늦게 알려졌고 많은 이들이 그녀를 추모하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한국의 아동 후원 단체는 공식 SNS를 통해 전미선을 항상 홍보대사로 존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